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작년도 초에 그 규모가 얼마 정도가 되고 또 어떤 대안적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발표문에는 뭐 제가 한 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산업안전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특히 이제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그 첫 번째는 일단 고용안전망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 번의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1998년도 경제위기, IMF 경제위기 때 보시면 크게 고용 충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뭐 그랬던 적이었는데 이때의 특징은 금방 또 리바운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방 고용이 회복돼서 한 1, 2년 후에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또 잘 알고 계시는 뭐 카드 사태라든지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나 또는 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 외국에서 발생을 한 특히 이제 미국의 서브 모기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이 크게 감소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예전에 그 경제위기, IMF 경제위기보다는 고용의 충격은 좀 덜할 수는 있어도 상당히 이게 장기간 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빠르게 회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뭔가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여러 번 나왔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고용 안전망이 생각보다는 뭐 허술하다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잘 몰랐던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뭐 꽤 오래전부터 취업자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5% 정도를 제외하는 공무원들은 뭐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제외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78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건 이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뽑아낸 거죠. 그리고 뭐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고용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죠. 1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한 178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378만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가입을 시켜서 이 고용 안정의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이나 또 플랫폼 노동이나 더 넓게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선진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런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적절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할까라는 게 이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자세한 슬라이드가 이제 조금씩 보면은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이걸 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임금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이렇게 취업자를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임금 노동자는 다 가입이 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가입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380만 명이나 된다는 거고, 비임금은 원래 가입이 잘 안 되거나 뭐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보면 특수고용이 뭐 한 220만 명이 있고, 이건 약간 경계에 있는 거죠. 임금 노동자하고. 프리랜서도 좀 존재하고, 그 외에 어떤 자영업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정부는 올해 7월 달에 특수고용 14개 업종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임금 노동자에서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미가입자 380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뜯어보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비임금에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거의 100%죠. 97.7%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법적 사각지대죠. 여기는 뭐 할 수는 있으나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할 수는 있는데 좋지도 않고 보험 혜택이 할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아까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일단 일일 근로자예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는 그런 일일 근로자들이 대부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80% 이상이 가입을 안 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인부터 4인까지의 어떤 영세 사업장들에 있는 노동자들도 한 60%는 가입을 안 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입하게 돼 있어요. 1일 노동자도 가입해야 될 사람들이고 1인부터 4인까지 있는 이런 조그마한 영세 업체에 있다 할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초단 시간이에요. 초단 시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는 주당 이제 5시간, 14시간 뭐 이하에 있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15시간 미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초단 시간도 거의 100%예요. 97.몇%가 가입을 안 해 있습니다. 물론 초단 시간은 다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3개월 미만에 있는 사람들만 안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하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3개월 미만이건 이상이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왜 안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 숫자가 이제 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꼭 아까 맨 앞에 보셨던 거는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라는 그 단일한 통계표를 가지고 한 거고, 요거는 여러 데이터예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 규모를 뽑아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자, 그래서, 왜 가입을 안 할까라는 걸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산재보험이나 이런 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초단 시간부터 보면은 여기에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꼭 그 14시간, 15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게 쪼개기 이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두 시간 더 하더라도 뭐 별로 그런 사람들을 이 노동 시간을 쳐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00만 명에 가깝게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는 2019년 데이터인데 계속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사업주에게는 그 인건비의 인센티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타임을 쪼개가지고 파트타임 한 명 쓸 사람을 쪼개서 초단 시간 2시간으로 쓰게 되면은 법적인 어떤 의무들을 조금 면제받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 안으로 가져올 건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고민들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1일 근로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 1일 근로도 거의 한 75만 명, 8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일 근로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일일 근로는 건설업에 일단 많아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는 건설업에도 있지만 최근에는 물류센터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쿠팡 여러 이런 택배 물류센터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 물류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일 근로자들이에요.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계약하고 매일매일 그날 아침에 현찰로 돈을 받아가는 희한한 노동을 하는 이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이 법적 사각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근로감독 좀 하게 돼서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가입을 안 해 있죠. 또 이 일일 노동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농림, 산림 이런 쪽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되는데, 그런 쪽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죠. 산재보험도 거의 가입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같이 이렇게 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은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한 60%는 가입을 안 하는 걸로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 그래서 이제 법적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특수고용 문제인데 특히 임금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저 파트, 저 동그라미 점선으로 들어가 있는 저 파트 약 한 75만 명. 이쪽이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전속성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도 또 있는 거죠. 전속성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쪽은 14개 업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적용을 고용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적용을 못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아마 조금 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좀 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약간 중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일 노동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은 주로 농림이라든지 이런 어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거나 아니면 단순 노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건설업이나 최근에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시급하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건 이제 그 산재보험, 특수고용 산재보험인데요. 18년도 조사라서 지금은 아마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그 다른 쪽보다는 아마 그 퀵이라든지 이런 쪽이 크게 아마 산재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7월이 지나면 상당 부분 아마 가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용제가 이제 더 이상 허용이 매우 좁은 범위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가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종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넘겨주시면은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각지대의 문제점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플랜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이미 이걸 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재직자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험이 좀 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촘촘하게 돼 있고, 보험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좀 느슨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사회안전망을 하면서 좀 확인했던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봤더니 사내하청이라든지 오히려 고용이 불안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받아요.
못 받고 오히려 누가 받냐면 이 상당히 좀 괜찮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뭐 아시아나나 이런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이제 사내 협력업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자동차로 보면 GM 같은 데는 큰 회사죠.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휴업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서 일하는 사내하청에 있는 분들은 또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험이라는 것이 이 보험을 낸 사람들의 그 가입자가 이제 수혜를 받는 방식인데 사내하청이나 이런 쪽은 다 가입해서 돈도 내는데 이게 잘 못 받는 이런 구조. 이거는 법적인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유사관계 측면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도 있지만 어떤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이런 이중의 고통이 좀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맨 밑에도 나와 있지만 원청 사업주의 공동 책임이 상당히 요구가 되더라. 특히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된 것이 이번에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자,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 사각지대만 좀 부각이 되고 오히려 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마 자영업자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도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원인도 잘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이 현재 이제 7월까지는 종속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년 1월까지는 좀 더 이걸 넓히고 2025년까지는 자영업자까지 완전히 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을 파악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7월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런데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상당히 문제인데 페이지를 20페이지로 확 점프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참고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기가 어려웠던 자료이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참고 1이라고 20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자료인데요. 이건 이제 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여러 군데다 이제 한 건데요. 이게 뭐 공식 보고서는 아니어서 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보시면은 이미 일용 근로자라든지 특수 고용 종사자들, 특고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 부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그렇고요. 프리랜서는 보시는 것처럼 8만 5천 명, 특수고용은 146만 명, 그리고 일용 노동자는 777만 명에 대해서 소득이 파악이 돼 있는 거죠. 다만 이 소득이 뭐냐면 원천 징수 같은 방식으로 원천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더 이 정확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기를 단축해서 충분히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소득 파악을 통해서 고용보험의 기준들을 또는 산재보험의 기준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징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16페이지로 다시 이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재보험의 이제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제가 작년 초에 조사했을 때 급하게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거의 80%는 그냥 적용제를 신청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됐었고, 그래서 작년도 말에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제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을 밟아 나가기는 했으나 아마 나머지는 그 전속성 14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또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한 1, 2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넘겨주시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임금 중심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득으로 넓혀서 소득을 파악해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현재 나와 있는 고용보험료 임금 노동자들이 분담하는 거랑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거, 그리고 사업자가 추가로 직업 능력 관련해서 분담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하면은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그 특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복수의 소득이 있으면 그걸 전체 합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기업에 어떻게 부담률을 줄지와 관련해서는 이 노동자가 내는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가 내는 50%를 기업이 분담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일정 정도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고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은 지금의 시스템은 그게 고용보험 시스템이든 사회보험 시스템이든 아니면 노동법 등의 노사관계 시스템이든 다 이게 고용 계약을 맺고 있던 어떤 그런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작성이 돼 있는 기준들인데 이걸 조금 더 넓혀 나가야 된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고용관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종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하고 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일에 대한 통제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으로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노동법 학자들께서 많이 제안을 해주시는데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룰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소득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분들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고용보험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일반 지출에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장 넘겨주시고 또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 간의 정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 대기업이라든지 원청 사업주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아까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빠져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포괄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보험의 개선이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는 데 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쪽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